안녕하세요, 김한영입니다. 긴급 소식이 있습니다. 아마 테슬라 응원하시는 분들 지난밤에 아주 막 기뻐 날뛰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채널에도 막 댓글이 잔뜩 쏟아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분은 제가 지난번에 찍은 영상, 테슬라 관련 영상 보시고서 주식을 사셨는데 큰 이익을 보셨다고 하네요. 여기 영상 보시면 어떤 영상인지 아실 거예요. 아시겠지만 지난밤에 테슬라 주가가 $1000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20만원 넘게 됐죠. 한 주에 120만원이라니 자동차 전문가 여러분들 지금 그때 얘기하시던 분들 계속 계신가요? 테슬라 망한다며요. 다음 달에 망한다며. 월스트리트 나우 테슬라의 올해 파산 가능성은 10%, 5년 내 부도 가능성은 46%. 장난하세요? 장난하십니까? 희대의 사기꾼 몰린 머스크. 테슬라 15년 흑자 없었다. 중앙일 네. 머스크 최대 위기 테슬라 파산설까지 종합 2보 2대1이 2보까지 쓰셨어요. 아이고야. 모델 3 생산 부진도 심각 4개월 내 파산할 것.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난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오늘의 뉴스를 한번 볼까요? 천슬라 된 테슬라. 주가 $1000 넘겼다. 네, 이럴 줄 알았다 하시게요. 아이폰 쇼크 재현하나 테슬라 돌풍 이유 있었네. 아니, 알고 계셨어요? 그래요. $1000 이거가 중요한 거 아니고요. 문제는 토요타를 제치고 세계 1위 자동차 회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토요타, 폭스바겐이 가장 큰 회사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테슬라가 1등이에요. 현대차에 비해서 8배 8.2배 정도 됩니다. 세계 1위하고 거의 8배밖에 차이 안 난다 그러면은 뭐 현대차도 굉장히 큰 거네요. 어쨌든 지금 판매량, 수익 이게 가장 높다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가장 높다는 거죠.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다 거품이야, 금방 꺼질 거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지난달에도 공개적으로 제가 되게 창피하게끔 그러신 분도 계세요. 뭐 보고 계시죠? 네.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자동차 업계에 오래 몸담으신 분들일수록 이 테슬라를 거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절대 못 올라간다고 봤어요. 그냥 거품이고 금방 꺼질 것이다. 뭐 사실 주가라면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잠깐 폭등해서 다시 거품처럼 꺼져버릴 수 있죠. 근데 기업을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시가총액 하면 우리가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해요. EV라고 하는데 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이 주식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회사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냥 시가총액을 보는 거예요. 애플이 왜 세계 1위라고 하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마존이 왜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겠어요? 아마존은 사실상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는데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1위다. 이거 이제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거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테슬라가 올라가니까 니콜라가 올라갑니다. 아니, 니콜라 캔디 이런 거 아니고요. 먹는 니콜라 말고 니콜라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거 알고 있었어? 먹는 건 니콜라가 아니고 리콜라예요. 그리고 일단 뭐 하는 회사인지 보기 전에 한번 주가가 올라가는 거 한번 보죠. 하루에 100%가 올랐대. 미국은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100%를 오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상한가가 예전에 15%다가 요즘은 30%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100%로 올라갑니다. 하루에. 야,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미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가 하는데 한화가 투자했으니까. 우리나라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관심들이 많으시고 니콜라에 대해서 한마디 해달라 이런 분들도 많으시던데 사실 이 회사는 저는 조금 느낌이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전에도 패러데이 퓨처 있었잖아요. 그냥 갔죠. 그리고 뭐 다른 회사들 많이 있었어요. 전기차 쪽에는 그동안 진정성을 보여준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차를 팔았다고 하는 회사가 유일하게 테슬라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약간 좀 데려다 말겠지 싶은 정도. 그러다가 그냥 가는 그런 일이 계속됐어요. 게다가 다들 내가 제2의 테슬라가 되겠다 라고 하면서 다 나왔어. 그러지 않은 회사가 없어요. 근데 이 회사는 그건 아주 적나라하게 나는 제2의 테슬라가 되겠다 라면서 이름부터 니콜라라고 지었어. 니콜라가 뭔지 아시나요? 테슬라 이름 아니에요? 테슬라의 이름이죠. 그렇죠. 테슬라가 성이고 이름이 니콜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니콜라 테슬라한테 무슨 돈이라도 주고서 지금 이걸 갖다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니콜라 테슬라니까 테슬라보다 우린 좀 더 앞서가 있어. 하고서 니콜라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건 좀 웃기지 않나? 니콜라 테슬라 하면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죠, 이분. 그때 당시 교류전기가 답이다 라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때 에디슨이 막 공격해서
아주 그냥 화병에 걸리시고 미치광이 과학자의 이미지를 쓰게 되신 분인데, 사실 우리 벽에서 나오는 거 다 교류거든요. 테슬라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업적이 있었고 에디슨보다 더 우수한 그런 송전 방법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에디슨이 승리했죠. 그래서 테슬라는 살아서는 그렇게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죽고 나서 이제 인정받은 사람으로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그런 비운의 과학자 이름을 단 보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그렇게 잘 되니까 이제 니콜라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니콜라라는 회사는 아직 한 번도 차를 내놓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뭘 믿고 이 회사 주식을 사지?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포드보다 시가총액이 높아요. 요즘 세계는 가솔린 차는 무조건 안 돼, 전기차면 무조건 돼, 이런 분위기예요. 될 수 있는 가능성만 보여줘. 거기서 사람들이 모이면 결국에 그게 성공할 거야 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현대차가 수소를 가지고서 지금 수소전기차로 넥소 여기다가 투자를 계속 하는데, 사실 수소전기차 개인한테 보급하려면 충전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전국에서 자기 집 근처에 수소 충전소가 없으면 충전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건설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건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한 곳 건설할 때 50억씩 드는 데다가 가성비가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가성비 맞출 수가 있어? 사실상 어렵죠. 반면에 트럭, 버스 이런 건 어쨌든 터미널 같은데 한 장소에 모이잖아요. 뭐 화물 터미널 같은데 충전소 하나 건설해 놓으면 그럼 어디 지방 갔다 왔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상용차, 버스 이런 데로 좀 방향성을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대차가 수소버스가 있는데 사실 이 수소버스가 지금 유럽 기준에 너무 안 맞거든요. 독일이라든지 이런 유럽에서는 현대차의 수소버스를 좀 도입하고 싶은데 규정에 좀 맞게 도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개발 방향을 좀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니콜라가 가진 방향은 사실 맞다. 거대한 트럭에다가 수소 탱크를 넣고 수소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방향성 굉장히 좋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정말 진정성이 있는지, 정말 잘할 수 있는지는 아직 전혀 모르겠습니다.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지 않나. 저라면은 못할 것 같아요. 너는 너무 새 가슴이야 나는. 이러니까 내가 돈을 못 벌지. 네, 주가 인상 이거 이유를 딱 꼽긴 어렵습니다. 원인이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표면적인 원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동의할 만한 그런 이유 몇 가지 살펴보면요. 우선 테슬라 가격을 기습 인하했죠. 미국에서 보조금이 제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돈 600만 원 정도를 갑자기 차값에서 낮춰버렸어요. 야, 이게 말이 되냐? 이 형 좀 너무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 다른 회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란 얘긴가? 원래 전기차는 수익성이 엄청 낮고 심지어는 적자를 보면서 파는 게 전기차거든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전기차를 최소한을 팔려고 해요. 이걸 더 많이 팔려는 회사 아무도 없어요. 이 법규가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판다. 그런데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가 리더십은 갖고 가고 싶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투자로 보는 거예요. 근데 상도이가 없는 이 머스크 형은 얼마 인하했나 보면요, 5,000달러가 낮아졌고 한국에서도 561만 원 인하했다고? 아니 그러면 차 사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지금 가격 인하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든 더 올리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아니면 좀 손해보면서 파는데, 일론 머스크는 지금 우리 인하에도 먹고 사는데 이러면서 약간 놀리듯이 인하를 하셨어요. 도대체 다른 회사들하고 차별화되는 가격 인하 요인이 뭐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마도 지금 테슬라 기가팩토리 있고 지금은 테라팩토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텍사스에다가 테라팩토리를 짓는다고 해. 크기가 뭐 어마어마한 부지예요. 보통 팩토리가 한 메가쯤 되면 기가팩토리는 한 100배 정도 돼요. 실제로 메가와 기가는 1000배쯤 되지만 그런 기가팩토리를 갖고 있는데 독일에 지금 짓고 있죠. 독일에서 지금 나무 막 베다가 독일 정부가 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나무 9만 배 이래서 독일 정부한테 같이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러면서 기부하고 뭐 등등등 하면서 그래 그럼 계속 짓든가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중국에도 기가팩토리 지었죠. 영국에 지으려다가 영국에서 브렉시트 한다 그러니까 그럼 나가리 그러고서 독일에서 지은 거거든요. 근데 영국에서 야 우리 좀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니니 했더니 그럼 거기도 짓지 뭐 그러면서 영국에다 또 지어요. 지금 기가팩토리 짓는 것만 해도 몇 개인지 모르겠어. 지금 어마어마한 양을 짓고 있어요. 전 세계의 배터리 총 생산량보다 훨씬 더 많은 생산량.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었던 모든 배터리보다 더 많은 양을 한 해에 만든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격 인하를 해도 남는다는 얘기겠죠.
테슬라 주가 상승 두 번째 이유. 테슬라가 조금 있으면 배터리 데이라는 걸 해요. 배터리 데이에서 도대체 뭘 내놓느냐? 배터리 내놓겠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매년 배터리 데이에서는 뭔가 혁신적인 기술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애플에서 WWDC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아이폰 보여주고 뭐 새로운 소프트웨어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배터리 데이에서도 뭔가를 발표합니다. 이번에 배터리 데이에서 뭘 발표할 것인가는 미리 약간씩 유출되고 있어요. 4월 달에 한다고 했다가 두 달째 미뤄져서 이제 이번 달에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곧 하는데 뭐가 나오냐? 100만 마일을 갈 수 있는 전기차, 160만 킬로를 갈 수 있는 배터리라고 해요. 차를 한번 사면 폐차할 때까지 절대로 배터리를 교환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배터리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그런 배터리를 내놓는다는 얘기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되면 배터리가 차를 폐차할 때까지 성능이 쌩쌩하잖아요. 그러면 그 배터리를 가지고 새로운 전기차에 실든가, 아니면 도심의 친환경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ESS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배터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딴 기사? 테슬라 모델3 판매가 1000만원대 가능. 이러면 안 돼. 내가 지금 모델3를 5천만원 넘게 주고 샀는데 이런 일은 없어. 아니 이건 지금 졸업선물로 모델3 1000만원대로 낮춰버리면 진짜 내가 테슬라 가서 바로 그냥 불을 싸질러 버린. 아 진짜 화가 나. 기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야. 1000만원대 아니에요. 네. 여튼 굉장히 많은 기대가 있고요. 반고체 배터리를 내놓겠다. 그러면서 가격을 낮출 게 분명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세미트럭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미트럭 아시겠지만 이 거대한 차에 배터리를 실른다는 거예요. 805km를 가는데 1억 9,500만 원.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들을 했어요.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만약에 정말 모델3를 1000만원대에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배터리 가격을 낮춘다 라고 하면 세미트럭도 현실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알 수 없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세 번째, 최근 코땡땡 시국인데도요, 판매량이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게 테슬라죠. 공장도 다시 가동을 굉장히 빠르게 해서 오히려 미국 주정부로부터 경고도 받고 벌금도 받고, 그러면서도 벌금 내고 말지 뭐까지 거 라면서 그냥 운행했던 그런 경력이 있죠. 테슬라가 살아나면서 아마도 미국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 같은 것들을 심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테슬라 주가가 올라간 이유 네 번째, 그것보다 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갑자기 급등했잖아요. 그 원인 중에는 유인 우주선에 대한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미국인들의 꿈이니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스페이스X 상장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X에서 로켓을 쏠 때마다 테슬라 주식이 조금씩 영향을 받긴 받아요. 그게 어떤 영향이냐, 이렇게 비교해 놓은 표도 있긴 한데 그 표에 보면 그렇게까지 영향이 있진 않았어. 오히려 발사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이슈가 빵 하고 터지면 그때는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이번에 유인 우주선,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관중들이 지금 이만큼이 온 거예요. 야, 이래도 되나 싶은데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이 모여서 이 로켓이 발사되는 걸 목격했습니다. 사실 이게 론칭하는 그날 론칭된 게 아닙니다. 론칭하는 그날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 와중에 그래도 아는 사람은 알았지. 트럼프도 여기 와서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하늘에 구름도 없었어. 구름 한 점 있었나 두 점 있었나 이랬는데, 아유 날씨가 안 좋네요 이러면서 취소. 날아가다가 저 구름에서 번개가 와서 번개를 맞을 수가 있다 이러면서 안 날렸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언론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실패했어? 와,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랬어요. 취소됐다는 얘기가 더 많이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관심을 끌어모았죠. 그러더니 다음날 날아갑니다. 지금 이걸 크루 드래곤이라고 하거든요. 이 우주선 윗부분을 드래곤이라고 하고 밑에 쏘는 걸 펠컨이라고 하는데, 빅 펠컨 로켓인데 자꾸 일론 머스크가 빅 F 로켓이라고 얘기를 해서 생방송에서 이제 아나운서가 이렇게 잘못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자, 아무튼 그 크루 드래곤을 올려 보내다가 폭발한 적이 있어요. 이거 보고서 야, 이거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러신 분들 계셨을 텐데 지금 분위기가 이상해. 막 폭발했는데 사람들이 와
하고 막 이렇게 좋아했죠. 좋아했던 이유는 이 자체가 폭발하는 실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한 9년 동안 유인 우주선을 전혀 쏘지 않았잖아요. 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챌린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폭발한 거 기억나세요? 그때 당시에 최초로 여성 우주 비행사가 거기 탑승을 했어요. 그 여성 우주 비행사면서 동시에 비행사가 아니라 민간인이었어. 학교 선생님이야. 이런 분을 뽑아서 같이 올린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발사를 했는데 하늘에서 그게 폭발하는 걸 전 세계 어린이들이 같이 지켜보다가 우리 선생님 하면서 보다가 죽어버린 거지. 이 사망사고가 전 세계에 다 중계된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최근 9년 동안 유인 우주선을 전혀 쏘지 않았어요. 사람이 죽는 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야 되고 비정상의 정상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거 잘못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컬럼비아 우주왕복선이 대기권에 진입하다가 벌어진 일이었죠. 누가 봐도 요 타일 하나가 떨어져 나온 건 이건 비정상인데 에이 원래 그럴 수 있어 하면서 그걸 정상이라고 그냥 그것도 뭐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유명하신 분께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전혀 다른 용도로 비정상적인 걸 정상으로 돌리자라는 뜻으로 다르게 사용하기도 하셨죠. 아무튼 그런 것들 정말 위험 요인을 다 없애기 위해서 너무나 큰 비용과 시간이 들고 그리고 그 리스크를 감당하기 너무 어려웠다는 얘기들을 했던 거예요. 과거에는 사고 확률이 90분의 1 수준이었다고 해요. 90번 쏘면 한 번은 사고가 난다는 거야. 너무 리스크가 컸죠. 스페이스X에다 요구한 건 270분의 1 확률로 사고를 내라. 그러니까 270번 쏘면 어쨌든 한 번 사고 난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탔는데 270분의 1이라고 해도 한 100번 중에 한 번도 사고 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딱 한 번 쐈는데 그게 하필이면 270분의 1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로켓이 발사 도중에 만약에 폭발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승객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크루드래곤만 따로 분리해서 따로 탈출되는 그런 기능을 시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붐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주인이 문제없이 우주로 나가서 우주왕복선에 도킹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기뻐했던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사실 굉장히 배짱이죠. 여기서 실패하면 어쩔 거야. 근데 사실 실패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처음 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 번 우주왕복선에 도킹을 시켜봤어요. 무인 우주선을 가지고서 우주왕복선에 물자가 계속 필요하니까 스페이스X는 이거를 탁송? 이거 택배로 보내주는 회사였어요. 로켓 배송이라고. 그쵸? 로켓 배송을 계속 했던 거야. 그래서 도킹하고 분리하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고 그 크루드래곤 우주선에다가 재활용해서 다시 또 올려보내고 하나의 드래곤을 3번 이상 재활용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개의 드래곤 우주선을 쌓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 시도한 게 2012년이에요. 그러니까 8년 전에 이미 도킹했고 8년 동안 여러 번 갔어. 그 전까지 쐈던 건 드래곤 1이었습니다. 원 드래곤, 한용이죠. 우리말로 하면 한용입니다. 2020년부터는 드래곤 2, 그러니까 두용이가 올라갑니다. 이 두용이가 화물선으로도 사용되지만 사람이 타는 걸로 개조된 크루드래곤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우주 계획은 다 비용을 막 갖다 써버리는 거, 다 낭비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들의 등록금이 하늘에서 뻥뻥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스페이스X 자체만 놓고 보면 작년 매출이 80억 달러야. 9조 5천억. 근데 영업이익이 2조 3천억이야. 그러니까 많이 남아요. 우주에다 뭔가를 쏜다 하는 기업들이 한 8개 되는데 미국에 그 중에서 영업이익이 가장 높습니다. 이게 뭐 우주에다 돈 날리는 회사가 아니라 테슬라보다 돈 훨씬 잘 버는 회사입니다. 배송비로 택배만 했는데 2조가 남았대.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로켓 배송 할만합니다. 네, 우주선을 살짝 보면요, 우주선도 멋있는데 우주복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니 원래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진작에 이렇게 만들었어야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정말 일론 머스크가 우주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야, 우주복은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지금 이거는 레이싱복이잖아. 뭐 테슬라 가지고서 레이스 나갑니까? 이러면서 막 비웃었어요. 뭐 기사도 막 비웃고 뭐 여러분들 네티즌들 비웃고. 근데 당연히 이유가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로켓이 발사되면 로켓이 발사되기 직전에 거기까지 걸어 들어가는 장면부터 시작하지 않나? 지금 이 유인 우주선은 어디서부터 이걸 중계했냐면 이 아저씨들이 저 멀리서 자동차를 타고
거기까지 가는 장면부터 보여줘요. 이 아저씨들 지금 타고 가는 차가 뭔가요? 테슬라 모델 X입니다. 테슬라 모델 X를 타고 로켓까지 가요. 테슬라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역시 뭔가 쇼 홍보 이런 거 좀 아시는 분이야. 보통 우주복 하면 이런 거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우주복은 달 착륙을 위한 우주복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유영 같은 거 할 때 그때는 우주복이 막 이렇게 잘 안 움직여지지. 근데 이 셔틀 안에서 임무 수행을 위해서 입는 건 이렇게 생겼어요. 기존의 우주복은 그냥 디자인에 대해서 뭐하러 신경 쓰냐 이랬는데, 이거 어쨌든 홍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나가는 거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스페이스X 아시겠지만 스타링크 위성을 엄청 많이 쐈습니다. 스타링크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죠. 매주 쏘다가 요즘 좀 띄엄띄엄 쏘고 있는데, 올린 게 지금 480개가 벌써 올라갔습니다. 320개 올렸다고 할 때 제가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위성 뭐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전에 영상 올린 거 보시면 자세히 있습니다. 영상 꼭 보세요. 강추. 사실 인터넷을 위한 위성인데 문제는 이것도 테슬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자율주행을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레이더? 당연히 필요하겠죠. 카메라?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필요한 건 지도입니다. 지도가 없으면 자율주행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 내비게이션 안에 지도 다 들어가요. 뭐 60기가짜리 이 메모리에 다 들어가던데요. 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여기서 사용되는 지도는 하이덴시티, 그러니까 HD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지도면 한 번에 차에 실을 수 없을 정도로 용량이 크고, 이걸 제공하려면 엄청난 망이 필요합니다. 지금 5G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영 지역이 대부분이에요. 폰은 좀 망이 끊길 수 있어. 자동차가 자율주행하다 말고 망이 끊기면 어떡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성이 필요한 거죠. 위성을 가지고서 위에서 계속 쏴준다는 겁니다. 이거 자율주행에는 꼭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12일에 또 올린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꼭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이게 결코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어요. 투자는 자기 소신껏. 네, 절대로 누구의 말도 듣지 마세요. 네, 우주선 때문에 테슬라 주가도 솟구쳤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돼버렸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우주선 때문이 아니라 테슬라 자체의 매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거겠죠. 사실 이건 단순히 테슬라라는 자동차 브랜드, 그리고 테슬라라는 자동차의 인기로 인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지금이 가솔린 시대의 종말이 왔다라는 거고요. 미래 금방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반드시 전기차 시대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전기차 시대에 잘 준비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투자는 자기가 알아서. 투자는 자기가 알아서.